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3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돌봐온 5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 하나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냉동실에 무려 1년 동안 보관했던 국수를 꺼냈습니다. 냉동했으니 괜찮겠지 하고 이 국수를 푹 끓여서 조리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국수를 먹은 가족들에게 곧바로 심한 구토와 복통이 찾아왔고 안타깝게도 일가족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바로 독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독소는 냉동을 해도 아무리 끓여도 고온 조리를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원장님, 꽁꽁 얼린 국수가 도대체 왜 1년 만에 독소 덩어리가 된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주 느리게 가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얼려서 잠재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아주 살짝만 올라도 이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뿜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국수 사건에 더 무서운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산패, 즉 기름이 썩는 것입니다. 국수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 성분도 공기와 닿으면 냉동실 안에서도 1년 내내 아주 천천히 썩어갑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이 바로 치명적인 독소와 발암물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냉동실에 넣었다고 1년, 2년 마음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냉동실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능 보관함이라고 믿는 냉장고는 어떨까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영양소는 파괴되고 심지어 발암물질과 독소를 뿜어내는 독상자로 변해버리는 10가지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진료실에서 약보다 음식 하나를 잘못 보관해 병을 키우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도 냉장고에 며칠 넣어둔 묵은 나물을 드시고 급성 간 손상으로 쓰러지셨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인 아들을 두고도 그저 냉장고만 믿었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어머님의 건강을 해칠 뻔했던 겁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약 처방보다 올바른 식품 보관법을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보약 창고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냉장고를 독상자로 만드는 최악의 음식 10가지와 당장 실천해서 병원비 1,000만 원 아끼는 최고의 보관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의사들도 잘 몰랐던 냉장고 속 중금속 독소의 정체와 그 완벽한 해결책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내 가족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드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재료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68세의 박여사김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분은 비싼 돈 주고 산 올리브유와 마요네즈가 자꾸만 상해서 버리게 된다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남들은 알뜰하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살림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마요네즈를 사서 신선하게 먹으려고 냉장고 가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는데 며칠 만에 기름이랑 물이 다 분리돼서 누렇게 둥둥 뜨고 맛도 이상해서 못 먹게 됐어요. 올리브유도 몸에 좋다고 큰맘 먹고 비싼 걸 샀는데 냉장고에 넣었더니 하얗게 굳고 맛이 이상해졌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보관법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신선하게 먹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음식을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마요네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요네즈 사오시면 어디에 두시나요? 아마 대부분 상하면 안 되니까 하고 냉장고 가장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깊숙이 넣어두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했던 마요네즈를 꺼냈을 때 혹시 멀쩡했던 마요네즈가 기름과 누런 물로 갈라져서 이거 상했나 하고 아깝게 버리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건 마요네즈가 상한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 노른자 그리고 식초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가 0도 이하로 너무 낮아지면 기름과 물이 서로 나 못 섞여 하고 따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분리된 마요네즈는 맛도 변하고 원래의 부드러운 식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비싼 마요네즈를 사서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버리게 되는 정말 돈 낭비가 아닐 수 없죠. 둘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올리브 기름 정말 아끼면서 드시죠. 이 귀한 올리브 기름을 신선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려서 쓸 때마다 녹여야 하니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냉장 보관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올리브 기름의 산패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가운 곳에 두면 당연히 신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문제는 차가운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리하려고 냉장고에서 하얗게 굳은 올리브 기름을 실온에 꺼내놓습니다. 그럼 기름이 녹겠죠. 그리고 요리가 끝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바로 이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올리브 기름병 안쪽에 고기 구울 때 불판에 물방울 맺히듯이 결로라는 미세한 물방울들이 맺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올리브 기름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순간 기름은 썩기 시작합니다. 기름의 산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신선하게 먹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기름에 독을 타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 썩은 기름, 즉 산패된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제 처방대로 딱 2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이제는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졌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버는 비법 첫째, 마요네즈는 절대 안쪽 깊숙이 넣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 쪽은 여닫으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곳입니다. 마요네즈가 얼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 자리죠. 보관기간은 며칠일까요? 마요네즈는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이렇게 문 쪽에 보관하시면서 한두 달 안에는 모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 버는 비법 둘째, 올리브유는 냉장고가 아닌 어둡고 서늘한 실온, 즉 가스레인지와 멀리 떨어진 수납장에 보관하세요. 올리브 기름은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빛, 그리고 열, 그리고 공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절대 안 됩니다. 열 때문에 바로 썩어버립니다.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의 수납장입니다. 보관기간은 며칠일까요? 올리브 기름도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껴 드시지 마시고 3달 안에는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돈만 버리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소로 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바로 깐 마늘과 다진 마늘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깐 마늘을 냉장실에 넣어두는 습관이 마늘의 귀한 효능은 다 없애고 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마늘의 핵심 성분이자 항암 성분인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이 좋은 성분이 60% 이상 사라져버립니다. 영양소 파괴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3일이 지나면 우리는 비싼 돈 주고 마늘을 사서 그냥 향기나는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바로 다진 마늘을 보관할 때 생깁니다. 혹시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고 심지어 공기를 막는다고 그 위에 기름까지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바로 이 공기가 없는 밀폐된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만약 음식으로 잘못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영양소 좀 잃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위험이죠. 넷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국민 간식이자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보약 같은 음식이죠.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가 잘못 보관하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색 반점이 생긴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주부님들이 이 부분을 살짝 썩었네 하시면서 칼로 넉넉하게 도려매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썩은 게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우리 간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독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곰팡이 독소들처럼 열에 무척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찜기에 찌거나 솥에 푹 삶아도 심지어 맛있는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다고 이 검은 반점만 칼로 싹 도려내고 쪄먹었던 그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공격하는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구마에서 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그건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까워도 즉시 버리셔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날까봐 혹은 오래 두려고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는 건데요. 고구마는 원래 10도가 넘는 따뜻한 곳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사람이 추위에 얼듯이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오히려 더 빨리 썩어버립니다. 다섯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정말 흔한 식재료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독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독이 생기고 실온에 잘못 둬도 독이 생기는 아주 까다로운 재료죠. 우선 첫 번째 덫은 냉장고입니다. 혹시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볶음이나 튀김, 전을 부쳐 드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의 녹말 성분이 당 성분으로 변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벌어집니다.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국제암연고소에서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몇 도부터 위험한가 궁금하실 겁니다. 과학적으로 이 물질은 120도가 넘어가는 온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20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노릇하게 전을 부치거나 심지어 공기 튀김기에 돌릴 때도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넘어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감자전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감자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당 성분이 몇 배나 많아졌기 때문에 120도로 가열하면 이 당 성분이 발암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만약 싹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두셨다면 요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에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 발암물질을 만드는 당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아나옵니다. 감자를 채 썰거나 갈아서 요리하기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만 담가두세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고 새물로 한두 번 헹궈주기만 하면 이 나쁜 당 성분이 싹 씻겨 내려갑니다. 그 다음 감자전을 부치시면 발암물질 걱정을 90% 이상 덜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을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인 120도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찐 감자, 삶은 감자는 이 발암물질 걱정에서 100%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감자의 첫 번째 덫, 냉장고의 덫과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두 번째 덫이 남아있죠. 바로 솔라닌이라는 맹독입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에 잘못 보관했을 때 생깁니다. 감자가 햇볕이나 밝은 형광등 불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감자의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아주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소 역시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처럼 끓이거나 삶거나 튀긴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이 초록색 부분만 넉넉히 도려내고 드셨다가 혹시 심한 복통이나 구토,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을 겪으신 적 없으십니다. 그게 바로 이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그럼 이 까다로운 재료들은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기적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마늘은 딱 3일 안에 드실 양만 키친타올에 감싸서 냉장실에 보관하십시오. 3일이요? 네, 그 이상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알리신 성분이 다 사라져서 그냥 향기 나는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냉동입니다. 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1회 사용량만큼 얇게 펴서 얼리십시오. 그리고 버섯처럼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3달까지도 그 맛과 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정답은 실온입니다. 12도에서 15도 사이 발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에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거나 구멍이 뚫린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두시면 됩니다. 감자는 고구마보다 조금 더 차가운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그늘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두십시오. 정말 신기하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시면 안 됩니다.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만 보관하시면 고구마와 감자도 한두 달은 끄떡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인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를 간암에 걸리게 하는 1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암을 일으킨다고 확정한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것만큼은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째는 버섯입니다. 이건 아마 100명 중 100명은 솔직히 저도 포함해서 전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트에서 버섯 사오면 신선하게 먹으려고 그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냉장실 채소칸에 바로 넣으시죠.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버섯은 물 먹는 송과 같습니다. 물과 습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여요. 그런데 냉장고 채소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버섯이 이 축축한 냉기를 다 빨아먹고 우리가 씌워둔 비닐에 갇혀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바로 곰팡이 독소가 자라나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해지거나 표면이 미끌미끌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아주 무서운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까 그 국수 사망 사건의 독소처럼 이 곰팡이의 독소 역시 열에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깝다고 눅눅해진 버섯을 찌개에 넣고 펄펄 끓여 드신 적 없으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독소를 그대로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독소는 특히 우리 몸의 간을 직접 공격해서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7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다른 기름들과는 그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건강에 좋은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 그리고 열, 그리고 공기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겁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기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산패되는 속도가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우리가 실온에 두고 뚜껑을 한번 열었던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썩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썩어버린 기름, 즉 산패된 기름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좋은 성분이 우리 손으로 직접 발암물질을 만든 셈이 되는 겁니다. 8째는 견과류입니다. 땅콩, 아몬드, 호두. 몸에 좋다고 매일 한 줌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혹시 싱크대 위나 식탁 위에 그냥 실온에 두고 드시진 않으십니까? 견과류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방입니다. 견과류를 따뜻한 실내, 그것도 공기가 통하는 봉지에 담아두면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겁니다. 혹시 견과류에서 쩐내라고 하죠? 기름이 묵은 듯한 불쾌한 냄새 말입니다. 이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히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아주 끔찍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특히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해서 단단했던 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맹독입니다.
요즘 하루 먹을 만큼씩 포장된 하루 견과 많이 드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그 안에서 이 1급 발암물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홉째는 고춧가루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주부님들 고춧가루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고춧가루 혹시 신선하게 쓴다고 냉장실 선반에 두고 쓰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이 1급 발암물질을 내 손으로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버섯에서 말씀드렸듯이 냉장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솜과 같죠. 냉장실에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고춧가루는 바로 견과류에서 말씀드린 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게 그야말로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더 최악인 것은 고춧가루는 덩어리진 견과류와 달라서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급 발암물질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쳐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김치찌개를 펄펄 끓이거나 멸치를 볶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무서운 1급 발암물질에서 벗어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하는 비법은 단호합니다. 첫째, 버섯은 절대 씻지 마십시오. 밑동만 깨끗이 잘 잘라내고 원하시는 모양대로 썰어줍니다. 이걸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담아 공기를 쫙 빼서 바로 냉동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해동하지 마시고 얼어있는 상태 그대로 찌개나 볶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 버섯에게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놀랍게도 냉동실에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버섯을 꽁꽁 얼리게 되면 버섯 속의 수분이 얼면서 팽창합니다. 이때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이 전부 탁탁 깨지게 됩니다. 원래 버섯에 좋은 성분들, 예를 들어 몸속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나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은 이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얼려서 세포벽이 깨진 버섯을 찌개나 볶음에 넣고 끓이면 이 갇혀있던 좋은 성분들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많이 아주 쉽게 빠져나옵니다. 즉 얼리는 것만으로도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병을 잘 보셔야 합니다. 투명한 병이 아니라 햇볕을 완전히 막아주는 짙은 갈색 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냉장실 안쪽 깊숙한 곳에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보관 기간은 며칠일까요? 들기름은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냉장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개봉 후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셋째, 견과류와 넷째, 고춧가루는 무조건 냉동 보관입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회 분량씩 작은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나눠서 공기를 쫙 빼고 꽁꽁 얼려두고 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간암의 위험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실에 뒀다면 저는 6개월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1급 발암물질 2가지, 견과류와 고춧가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의사들도 잘 몰랐던 냉장고 속 특급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10번째 재료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독소나 발암물질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중금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10번째 재료, 개봉한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 통조림, 달콤한 복숭아 통조림. 정말 편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통조림을 그 캔 상태 그대로 랩만 대충 씌우거나 뚜껑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조림 캔을 따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닿는 안쪽은 주석이라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을 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을 따는 그 순간 산소가 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캔의 잘린 부분, 그리고 캔 안쪽에 주석 성분이 남아있는 음식 속으로 녹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음식에 중금속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캔에서 녹아나온 주석 같은 중금속을 함께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이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조림 캔을 일단 열었다면,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그 즉시 귀찮으시더라도 유리용기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남은 음식을 전부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단 1시간이라도 개봉된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보관기간은 며칠일까요? 통조림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된 음식입니다. 그 말은 한 번 공기에 노출되면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리용기에 옮겨 담은 통조림 음식도 단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10번째 재료인 개봉한 통조림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냉장고 속 10가지 위험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내가 평생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마요네즈는 문 쪽. 둘째, 올리브유는 실온입니다. 셋째, 고구마, 넷째, 감자도 서늘한 실온입니다. 다섯째, 깐 마늘, 여섯째, 버섯, 여덟째, 견과류, 아홉째, 고춧가루는 냉동실이 정답입니다. 일곱째, 들기름만 유일하게 냉장실입니다. 마지막 10번째 통조림은 무조건 다른 용기에 옮겨 담으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20분 넘게 목이 아프도록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아주 섬세한 기계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은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어떤 것은 오히려 실온에 둬야 안전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작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년 뒤, 10년 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오늘 드린 이 정보들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례나 명칭은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상으로 각색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건강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영상의 정보를 활용함에 따른 모든 결과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진짜 보약창고로 바꾸는 그런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귀한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기 마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도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선한 영향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병원비를 아껴드리는 더 귀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